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왜 항상 나만 제자리일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 노력, 시간을 아낌없이 주었지만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당신의 감정만 소모되어 지쳐버린 그런 관계 말입니다. 당신이라는 남자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가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줄 거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분노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바닥난 자존감을 겨우 긁어모아 내 가치는 이게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떠난 후에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과연 후회할까? 내 빈자리를 느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네, 느낍니다. 아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가치 있는 남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그리고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그 잔인한 심리적 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녀가 후회하며 돌아올 거야 같은 뻔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냉정한 심리 분석이자 당신의 선택이 그리고 결국 당신을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말이죠. 당신이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음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당신이 떠난 직후 그녀의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겉보기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할 겁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SNS에는 해방감이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한 포스팅을 올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난 괜찮아. 오히려 더 잘 됐어.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심지어 당신 없이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그녀 자신은 아직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조용히 힘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죠. 왜일까요? 여성은 본능적으로 정서적 연결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년간 진화해온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무심코 제공했던 그 모든 것들, 그녀의 하루를 묵묵히 들어주던 인내심, 불안해할 때 잡아주던 단단한 손, 말없이 보내주던 신뢰의 눈빛, 이것들은 그녀에게 있어 공기와도 같은 감정적 산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 공급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비축해둔 감정으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빠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실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유리잔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세상은 처음엔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죠. 매일 아침 당신이 보내던 좋은 하루 보내라는 메시지, 퇴근 시간에 맞춰오던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전화, 그녀가 하루 종일 쏟아내던 푸념을 잠자코 들어주던 당신의 침묵, 당신이 채워주던 그 모든 배경소음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당연했던 것들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늦은 밤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으며 습관처럼 핸드폰을 열었을 때 어디야? 데리러 갈게 라는 메시지가 더 이상 와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루 종일 직장 상사에게 시달려 엉망이 된 마음을 그저 들어주기만 하던 당신이라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집에 형광등이 깜빡일 때 무심코 당신을 부르려다 입을 다무는 바로 그 찰나. 이 기억들은 더 이상 달콤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심코 밟아버린 유리 조각처럼 예고 없이 나타나 그녀의 일상을 후벼 파는 예리한 파편이 됩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사소하고 때로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당신의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의 세상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던 거대한 벽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의 헌신 위에서 그녀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당신의 안전감 위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슬플수록 더 밝게 웃고 두려울수록 더 대담한 척하죠.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지금 그녀가 바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커져가는데 자존심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를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활발해질 겁니다. 친구들과의 파티, 새로운 취미 활동,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 사진들로 가득 차겠죠.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마치 너 없이도 난 이렇게나 잘 살아. 네가 없어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그 행복의 강도가 부자연스러울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의 그림자는 더 짙다는 겁니다. 그 화려한 사진들은 사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볼지도 모른다는 단 한 가지 가능성 때문에 올리는 처절한 독백이자 무의식적인 SOS 신호인 셈이죠. 그리고 이 연극은 온라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탐색을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과 그녀의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서죠. 물론 대놓고 묻지는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우연을 가장한 방식으로 접근하죠. 아, 맞다. 555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모든 대화의 끝에 마치 중요하지 않다는 듯 툭 당신의 안부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녀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나 당신이 너무 잘 지낼까봐 두려운 마음이 뒤섞인 혼란의 증거죠. 그녀는 지금 가면 뒤에 숨어 당신을 끊임없이 염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세상에 얼마나 큰 균열을 만들었는지 바로 그녀 자신이 이렇게나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떠나길 바랐을까요?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진 시나리오는 아마 뻔했을 겁니다. 눈물로 매달리거나 분노에 찬 문자를 쏟아내거나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라며 울부짖는 모습. 그녀는 당신의 그런 감정적 폭발을 예상했고 어쩌면 내심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게 바로 그녀가 여전히 이 관계의 중심에 있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예상을 깨끗하게 배신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등에는 나는 내 가치를 스스로 안다는 확고한 글자를 새긴 채 돌아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가 타버린 것처럼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상대에게 역설적으로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그 초연함은 그녀에게 수백 개의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날 잡지 않지? 화도 안 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였나?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시끄럽게 그녀의 자존심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그녀가 짜놓은 감정의 게임판을 당신이 직접 엎어버렸다는 선언이 된 겁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예상 밖의 품격과 단호함은 세상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을 그녀가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갖기 힘든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그저 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줄 아는 정말로 가치 있는 남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죠. 피하고 싶은 진실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됩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내면의 균열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 그녀는 일에 몰두하고 억지로 약속을 잡고 텅 빈 주말을 어떻게든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성공적으로 속이고 있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 진실은 스나이퍼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힙니다.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죠. 어느 평범한 퇴근길, 차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 당신과 함께 듣던 그 노래, 별 의미 없다며 넘겼지만 사실은 그녀의 플레이리스트에 몰래 저장해 두었던 바로 그 노래.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그 노래를 배경으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기억들. 당신의 웃음소리, 운전대를 잡은 당신의 손, 시시콜콜한 농담에 마주보며 웃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덮쳐옵니다. 그동안 억지로 쌓아 올렸던 나는 괜찮아 라는 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방어 기제가 해제되고 스스로를 속이던 모든 거짓말들이 힘을 잃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던 그 차갑고 명징한 진실과 눈을 마주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건 더 이상 그리움이나 허전함 같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실에 대한 명백하고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선고입니다. 이제껏 느껴왔던 혼란과 불안은 진짜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잔인한 거울 하나입니다. 바로 후회라는 거울이죠. 이 단계에 들어서면 그녀의 생각은 더 이상 그가 그립다에 머물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아프고 근원적인 질문으로 옮겨가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전까지는 당신의 부재가 주는 상실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상실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순간들이 무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도 힘들어 라며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무시해버렸던 순간, 당신이 바친 시간과 노력을 마치 당연히 내야 할 세금처럼 받아들였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미안해 혹은 고마워라는 그 간단하고도 강력한 말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바보 같은 순간들이 밤마다 그녀를 찾아와 잠 못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기 비난보다 더 깊은 곳에는 가장 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가능성의 나를 자신의 손으로 걷어차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혔다는 뼈아픈 자각인 셈입니다. 자, 이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적 분리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며 아마 차갑고 무정하고 상대방에게 벽을 치는 그런 냉정한 남자의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사회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진짜 감정적 분리는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올바른 것들에 당신의 모든 감정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 올바른 것들이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 당신의 마음의 평온, 그리고 당신이 인생에서 지켜나가야 할 원칙들입니다. 쉽게 말해 그녀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스스로 내리는 것, 당신 감정의 운전대를 그녀가 아닌 당신이 다시 꽉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감정적 분리라는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당신과 그녀 사이의 역학관계, 즉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그녀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적인 도발을 해도, 어떤 히스테리를 부려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좌절하지도 그렇다고 냉정하게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산처럼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녀의 감정적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말없이 지켜보는 등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새로운 당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다시피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도록 어쩌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든 좌절이든 눈물 섞인 애원이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응들은 그녀에게 익숙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예측 가능하고 따라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면 당신도 화를 내고 그녀가 눈물을 보이면 당신은 약해지겠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평생 학습해온 관계의 각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카드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착함을 유지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녀가 평생 의지해왔던 각본이 당신이라는 배우에 의해 완전히 찢겨 나간 겁니다. 그녀의 모든 예측이 빗나가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단 한 가지 질문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왜 그는 아무 반응이 없지? 그는 더 이상 나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 내가 그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이 질문들은 단순히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정신을 파고드는 기생충처럼 변해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예측 불가능성이 바로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예측 가능한 반응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보이지 않는 파도와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다니는 배. 지금 그녀의 내면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밑바닥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원초적인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가장 깊이 각인된 본능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 안정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존재했을 때 당신은 그 배를 단단히 붙잡아주던 묵직한 닻이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는 그 닻의 존재를 인식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땅을 밟고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버린 지금 그 닷줄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원초적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왜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시리고 텅 비었는지 그녀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이건 단순히 네가 그립다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 가까운 당신이 제공했던 그 깊은 연결과 안정감에 대한 근원적인 허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허기를 채우려 할 겁니다. 새로운 사람의 품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거나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거나 시끄러운 술자리로 밤을 지새우겠죠. 하지만 여기 아주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남자의 빈자리는 다른 어떤 남자로도 쉽게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녀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발버둥쳐도 혼자가 되는 조용한 순간이면 어김없이 그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건 그 사람과는 달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남겨놓은 기준점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시시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당신이 제공했던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불안한 세상을 붙잡아주던 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끝없는 우주 속으로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사실 기억은 우리가 매일 밤 조금씩 덧칠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슬픈 색은 옅게 만들고 행복했던 색은 더 선명하게 덧칠하면서 말이죠. 당신이 떠난 후 그녀의 머릿속에 남은 당신이라는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과 다투었던 사소한 기억, 당신의 단점들은 희미하게 바래져 갑니다. 반면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이 줬던 위로, 당신이 보여줬던 든든함 같은 기억들은 점차 더 강렬하고 선명한 유화물감으로 덧칠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장밋빛 회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를 현재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편향이죠. 결국 그녀의 기억 속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한 남자가 아닙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과거라는 유령이 되어 그녀의 현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령은 아주 잔인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비교의 덫이죠. 그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 남자는 많아.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야. 하지만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채점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채점표의 모든 문항은 당신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죠. 새로 만난 남자가 괜찮은 농담을 던져도 그 사람만큼 재치 있지는 않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줘도 그 사람처럼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는군 이라며 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친절함 속에서 당신이 가졌던 묵직한 안정감을 찾아보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실망합니다. 당신은 그녀 마음속 갤러리에 걸린 대체 불가능한 원본 그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남자들은 그저 어설픈 위작이나 흐릿한 복사본처럼 느껴질 뿐이죠. 이 끝없는 비교와 실망의 묘비우스 띠는 그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당신과 비교하고 실망하게 될까봐, 그리고 당신을 잃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봐 말입니다. 결국 과거의 당신이라는 유령은 그녀의 미래를 꽁꽁 묶어버리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마침내 글고 혼란스러웠던 감정의 여정은 단 하나의 수정처럼 차갑고 명백한 진실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감정의 조각들, 후회, 기억, 자기 비난, 그리고 채워지지 않던 갈망이라는 퍼즐 조각들이 탁 하고 마지막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은 그녀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그러나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대체 불가능했다. 이 진실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이제 그녀가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의 모든 남자를 바라보는 필터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가 느끼는 상실감의 무게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관계가 처음 끝났을 때 그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괜찮아. 세상의 남자는 널렸고 더 좋은 사람을 찾으면 그만이야. 사회는 늘 여성들에게 그렇게 속삭여 왔으니까요. 남자는 얼마든지 교체 가능하며 다음 남자는 항상 더 나은 선택일 거야 라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과 현실이라는 무자비한 교사는 그녀의 그 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안정감과 깊이를 어떻게든 다시 만들어보려 애쓸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당신처럼 그녀가 스스로도 잊고 있던 사소한 약속을 기억해주지 않았고, 그녀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가면 뒤에 숨은 피곤함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졌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묵직한 감정적 강인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높은 남자가 얼마나 희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요.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대가는 앞으로 그녀의 모든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녀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폭풍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여정 끝에 그녀는 당신에게 다시 연락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기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치 있는 남자로서 당신이 가장 빛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시점을 다시 당신에게로 돌려보죠. 그녀가 그토록 과거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과거에 머물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억지로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그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정확히 배우고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더 강인해지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남자로 변해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뒤늦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명확한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피땀 흘려 이뤄낸 이 모든 성장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짓이다. 실제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며 수많은 댓글들을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떠나간 여성이 다시 관심을 보여도 대부분의 현명한 남성들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은 사과를 다시 상자에 넣는다고 해서 신선한 사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보다 못한 대우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녀가 뒤늦게 알아봐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가치를 처음부터 알아봐주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생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그녀가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정은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수많은 당신의 진짜 가치는 당신의 행동, 당신이 내린 고독한 선택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낮은 기준들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이 이토록 명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은 그저 한 여인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남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특별한 삶을 선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단단하고 빛나는 미래를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곳은 단순히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얄팍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닐 겁니다. 그곳은 바로 다른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어떤 상처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함이 있는 곳일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지폈다면,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널 진함을 구독하여 매일 당신의 성장을 돕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